안녕하세요. A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페어웨이 벙커에서 풀스윙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페어웨이 벙커에서 실제로 샷을 하면서 영상을 진행하면 좋겠지만 여건상 스튜디오에서 진행한다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매트이긴 하지만 지금 페어웨이 벙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린까지 한 130m 정도 남아 있고요. 한 7번 한 정도로 이제 풀스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정도 거리의 페어웨이 벙커라면 이제 아마추어 골퍼 분들에게는 좀 굉장히 부담이 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많은 아마추어 골퍼 분들이 이렇게 페어웨이 벙커에 공이 들어가면 왠지 뒷땅에 대한 굉장히 큰 두려움, 뒷땅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데요. 지면이 이제 모래라는 점에서 뒷땅이 나오기 좋은 환경이기도 하지만 이미 그 전에 페어웨이 벙커에서 뒷땅을 벅 쳐서 공이 벙커를 겨우 넘어가거나 벙커를 빠져나가지 못하거나 이런 이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페어웨이 벙커에 빠지면 뒷땅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두려움 때문에 페어웨이 벙커에 빠지면 우선 공만 살짝 걷어 올리려고 볼만 정확히 아주 클린하게 살짝 맞추려고 스윙하시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볼만 정확히 걷어 올리려고 볼만 정확히 탁 맞추려고 스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할수록 페어웨이 벙커에서는 더 뒷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만 살짝 걷어 올리는 스윙, 약간 퍼올리는 스윙에서는 클럽의 진입 각도라고 해야겠죠. 좀 상향 타격의 각도가 만들어지면서 뒷땅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런 느낌에서는 내 상체나 머리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상체와 머리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뒷땅이 나오기도 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체중이 오른쪽에 남으면서 공을 퍼올리거나 공을 걷어 올리기 위해서 체중을 오른쪽에 남기면서 뒷땅이 더 나오기 좋은 스윙이 만들어집니다. 뒷땅을 절대 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오히려 뒷땅을 더 만들게 되는 거죠. 페어웨이 벙커에서 뒷땅을 안 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더 과감하게, 더 강하게 땅을 찍는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야 합니다. 물론 뒷땅이 아닌 앞땅을 찍는 느낌이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페어웨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땅을 찍는다는 느낌으로 더 다운블로우로 친다는 느낌으로 과감하게 스윙을 해주셔야 합니다. 페어웨이에서 이 정도 느낌으로 땅을 찍으면 너무 찍혀서 클럽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비거리에 손실이 생기거나 손목 부상 같은 위험이 생길 수도 있지만 페어웨이 벙커에서는 오히려 모래가 좀 부드럽기도 하고요. 이런 클럽의 바운스 효과로 인해서 클럽이 아무리 많이 찍어도 잘 빠져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걱정이 좀 덜한 편입니다. 앞땅을 과감하게 찍기 위한 몇 가지 요령을 말씀드리면요. 우선 볼 위치를 평소보다 약간 오른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7번 아이언을 들고 있는데 7번은 보통 스탠스 중간 정도의 볼 위치를 하죠. 페어웨이 벙커에서는 중간보다 약간 더 오른쪽으로 공 1개나 공 2개 정도 오른쪽으로 하고 준비 자세를 해주시면 이런 볼 위치에서는 조금 더 하향 타격의 각도로 공을 찍어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적극적으로 공을 찍어치기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물론 이렇게 볼 위치가 바뀌면 샷의 방향성이나 비거리에도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스윙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볼 위치를 약간 오른쪽으로 해주시면 머리 위치는 자연스럽게 볼보다 약간 왼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정도의 머리 위치를 백스윙과 다운스윙, 임팩트까지 내 머리가 공보다 왼쪽에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해 주시면 되는데요. 머리의 위치가 공보다 왼쪽에 있을수록 조금 더 강하게 찍어치기 좋고 조금 더 앞땅을 치기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준비 자세에서 평소보다 약간 더 핸드 퍼스트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렇게 준비 자세에서 핸드 퍼스트를 많이 해주시면 임팩트 구간에서도 핸드 퍼스트가 된 상태로 임팩트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내 몸이 잠깐이지만 자세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볼 위치와 내 머리의 위치, 그리고 핸드 퍼스트, 이 세 가지 부분은 서로 관련이 많다는 것도, 서로 연관성이 높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스윙은 평소보다 좀 작게, 3쿼터 스윙, 하프 스윙 정도의 느낌으로 조금 작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백스윙이 커질수록 넘어갔다가 내려오는 반동이 강해지기 때문에 손목이 풀리면서 퍼올리는 스윙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백스윙을 평소보다 작게 하고 다운스윙을 빨리 시작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손이 먼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강해지면서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을 찍어치는 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임팩트 구간에서 손을 앞으로 밀어서 핸드 퍼스트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요. 물론 이 방법은 스윙의 감각이 좀 좋은 분들만 가능하겠지만 여튼 임팩트 구간에서 손을 앞으로 밀어주는 동작, 핸드 퍼스트를 만들어주는 동작이 다운블로를 만들기는 조금 더 유리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럽을 약간 짧게 잡는 것도 이 클럽의 제어력을 높여줘서 내가 원하는 임팩트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페어웨이 벙커에서 스윙을 해주시면 샷의 방향성이나 비거리 같은 부분에서 여튼 스윙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차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페어웨이 벙커에서 한 클럽을 짧게 잡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7번 정도의 거리인데 공이 페어웨이 벙커에 빠졌다면 8번 아이언 정도를 치는 거죠. 과감하게 찍어치는 느낌이 클럽의 로프트를 세워지게 만들고 임팩트를 강하게 만들어서 저는 조금 더 멀리 가는 편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페어웨이 벙커에서 직접 하면서 그 차이점을 느끼는 게 가장 좋겠지만 페어웨이 벙커 연습은 특히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요. 일반 연습장 매트에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한번 샷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평소와 비교해서 비거리나 방향성에서 변화가 생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변화를 기준으로 해서 실전 페어웨이 벙커에서도 과감하게 시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내용이 페어웨이 벙커에서 한 번에 온그린 시키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A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